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금일 시장 오늘 양시장 다 많은 하락을 조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건데요. 자,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은 되지 않죠. 지금은 전문의에게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아낌없이 문자나 아니면 전화 꼭 주셔가지고 같이 이 시장을 어떻게 타결을 해 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지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192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920포인트를 조금 찍고 지금 2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급락 후에 다시 한 번 더 저가에서 지금 힘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조금 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누가 사주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금일 같은 경우에 기관의 매수세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매수세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 자체가 지금 시장을 급락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분위기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지금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저점에서 110만원대 오늘도 또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대차는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한국전력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2%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많이 빠집니다. 또다시 4850원까지 내려오면서 오늘도 3% 급락이 조금 연출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신한지주 은행업종의 강세가 조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다시 1%대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이업종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자, 유틸리티 업종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자, 통신주 그리고 이런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고 역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국전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한전부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는 공기관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분위기 자체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업종, 화장품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일 화장품 업종이 전 종목군이 지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익 실현 나오고 있죠. 이익 실현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한국콜마가 지금 9%대 마이너스 권역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점이, 자, 중국 요커들에 의해서 많이 올랐던 화장품 주들입니다. 자, 10월 1일부터 다시 한번 국경제를 돌입하고 지금 또다시 국경제를 끝났습니다. 그런 4분기에 남아있는 요커는 미지수라는 거죠. 이벤트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는 없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주가에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국콜마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ODM 그리고 OEM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브랜드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발주를 넣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활성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활성화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점이었는데, 오늘 낙폭이 지금 10%까지 내려왔는 상황이고요. 자, 차트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하단선까지 크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만의 음봉으로 인해서 지금 추세를 다 깨고 있는 모습이죠. 자,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아깝더라도 차익 실현 꼭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길 꼭 바라겠고요.
자, 한국전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다시 한번 신고가 49,70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한국전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금 올랐습니까? 예, 올랐죠. 자, 그 오른 부분 자체, 공기관들에 대해서 꾸준한 지금은 요금 인상 자체가 기업의 측면으로 본다면 마진을 많이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누진세가 도입되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한국전력의 신고가 행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55,000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한 가격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걱정이 가장 많으신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요, 오늘 낙폭이 상당히 심했어요. 4%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지수가 4%가 빠졌다는 것은 종목은 거의 8%, 10%까지 빠질 수 있다가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53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537포인트 나타내고 있네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눈여겨보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어떤 포인트 찝어드렸죠? 바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인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자, 포트폴리오를 개편할 때는 이렇게 코스닥은 항상 급락이 연출이 됩니다. 언제? 바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를 다 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올린다? 실적이 되는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면서 개별주 장세가 연출된다는 거. 항상 되풀이 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2%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파라다이스 마찬가지로 5%, 동서 5% 빠지고 있네요. 자, 다음이 어느 순간에 17만원에 있는 주가가 지금 13만 2천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 ENM 4%대, 서울반도체 1%대, 메디톡스도 1%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음원주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들도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내는 종목이 있답니다. 어떤 종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내추럴 엔도텍 홈쇼핑에서 뭐로 유명한 바로 백수호공,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상품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매출 자체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해외 진출이 가시화가 되었다는 점이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보겠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 미리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자, 왜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수를 보시다가 이렇게 종목군에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 저 고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낙폭이 상당히 클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나타나는데 이미 반등이 나타난 종목군들은 어떻다? 바로 주도주 패턴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추럴 엔도텍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도주 패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종목 SM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M이 오늘 3만원대를 무너뜨렸습니다. SM 금요일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멤버의 탈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탈퇴된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계약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약을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 그럼 앞으로는 지금보다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시장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이런 투매성 재료에서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이익 실현이나 아니면 차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손절에 대한 개념으로 꼭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같이 볼게요. 환율 같이 보겠습니다. 환율 상당히 중요하죠. 환율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1071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실시간적으로는 1072원 1원 60전 오른 상태입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잡아져야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을 꾸준히 나타낸다면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더 늦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1900
20포인트 마감 밴드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수는 항상 빠진 만큼 빠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이용하시길 바라겠고, 고민 있으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자,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수급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방금 우리 이상로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도요, 여러분 힘들 내시고 힘들 내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낙담하지 마시고요. 많이 밀리던 지수도 어느새 코스닥은요 4% 빠졌다가 3%대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회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스닥 2% 빠졌는데 코스닥이 4% 빠진다. 말도 안 됐던 거죠. 약간의 좀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 반대됐던 부분이 좀 있었지만 다시 조금 상승 분위로의 분위기는 나올 수 있겠다. 오늘장 회복은 좀 하고, 그래도 하락 마감이지만 회복은 하고 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급하게 막 빠진다고 매도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건데요. 자, 먼저 번호 좀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 번호는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하기 전에요, 저희 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 포트입니다. 삼성물산, 현대아이스코 있는데요,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 안 하고 계속 가져가도록 하고요. 자, 이상로 멘토님 포트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종목 있으신데요, GKL 마이너스 3.5% 정도 나오고 계십니다. 자, 시장 대비 저희가 굉장히 그래도 양호하게 선방을 그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손절을 치기도 했지만 그 손절 친 것도 빠르게 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저는 뭐 솔직히 지금 상황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삼성물산, 뭐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장 분위기 회복 중에 있고 다시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보유해보자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상로 멘토님 종목 가운데서 한 종목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좀 포트 네. AS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한섬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볼게요. 한섬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좀 빠졌는 상황인데, 한섬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오늘 그 의류주가 사실은 주도주 패턴을 꾸준히 나타냈었습니다. 그죠? 꾸준히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한섬은 우리가 이익 실현을 조금 나갔던 상태예요. 오늘 차익 실현을 또 꼭 했다는 거, 그거 공개 방송에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GKL 같은 경우에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KL 같이 볼게요. GKL이 지금 39,900원까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5% 정도 빠지거든요. 자, 그럼 결국에는 가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 우리 리스크 관리를 조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본다면 일단은 여기 하단 포인트 지금 오늘 39,250원 저점 찍었습니다. 혹시나 장중에 오늘 가격권에서 자, 요 자리를 꼭 보세요. 자, 39,300원 자리가 오늘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무조건 요거는 짧게 손절 처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39,300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 손절가는 39,300원 제가 방송 중에 조금 제시를 해드릴게요. 오늘 상황인지라 어느 정도는 빨리 뭐 공개 방송에 대응을 여타하고 이런 거는 조금 느릴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누적 수익률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인데요. 68%, 111%. 한섬이 좀 빠졌기 때문에요. 소폭 내려가셨습니다. 자, 저희 종목인데요. 오늘장 저희 종목은 네, 역시나 없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 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해드리기 전에요. 전화번호 고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번호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요.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석유입니다. 매도할까요? 2695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둘 다 의견은 좀 엇갈렸는데요. 매도하지 말자, 매도하자 의견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뭐 사실 이래요. 오늘 시장 뭐 거의 다 특히 코스닥 쪽엔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뭐 매도하지 말고 가져가 보는 것도 좀 맞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하긴 하는데요. 자, 한국석유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종목 자체 흐름에서 아직은 전 저점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 한 6만 한 4,500원 정도 될까요? 64,000원 부근인데 65,000원 부근 될 것 같네요. 그 포인트를 아직은 크게 깨고 내려가진 않은 상태. 근데 오늘 지수 상태 좋지 않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판단.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사실 이 종목이 썩 나쁜 종목은 아니고 잘 움직이는 와중에 8월, 9월부터 해서 시장 흐름이 영 좋지가 않다 보니까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9월 달에 좋은 모습이었고요. 여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8월부터 친다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거든요. 아직 버틸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게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뭐 크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는 아직 살아있고, 기타 법인 쪽에서의 매도세 자체는 이제 멈춘 상태. 더 이상 뭐 매도 나오는 쪽은 없기 때문에요. 조금 더 시장 분위기 따라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좀 매도하지 마시고 뭐 내일이나 이번 주 상황 보고 그때 좀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남 멘토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이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국제유가나 국내의 유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거래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거래량이 몇 주입니까? 1300주가 거래돼요. 평소 때도 근데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종목군입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한 주에 몇 주가 거래되냐면 10,000주가 거래되는 종목이에요. 네, 10,000주가 거래되는 종목이에요.
뭐 이 종목의 비중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수익이 나더라도 팔기도 힘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의견을 조금 드렸고요. 현재 포인트를 본다면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아스팔트를 이제 다시 한번 도로 재포장이라는 거죠. 도로 재포장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기상이변이 크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경기 자체가 회복됐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합니다. 그 도시 인프라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요. 한국전력의 트렌드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 저는 차라리 요 자리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대안주를 찾아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원익 IPS 매도할까요? 4987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둘 다 의견은요, X입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익 IPS 오늘 장중에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요, 마이너스 11% 상황 보여줍니다. 자, 이 종목은 매수해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오늘 빠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하락을 이끌었던 게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4분기 의견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죠. 자, 원익 IPS의 3분기 실적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거든요.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좋아질 겁니다. 지금 단기적인 이런 포인트지 뭐 반도체 이런 장비 업체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상 계속 열려 있는 게 라인 투자에 대한 부분 15조가 있지 않습니까? 2017년까지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금액들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은. 그럼 오늘 하락에 대해서 왜 바닥 포인트까지 내려가니까 14%까지 빠지니까 갑자기 급한 매수가 들어오는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매수가가 약간 높긴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제가 이 종목 얼마까지 본다고요? 시가총액 1조 2천억 이상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1조 3천억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000원 이상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걱정 마시고서 홀딩하시고 조금 보유해보자 의견 드리고요. 반등이 좀 더 만약에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이솔루션입니다. 매도할까요? 0664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의견은 X입니다. 자, 오이솔루션은요, 이상노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오이솔루션 실적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 좋은 기업이고,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광섬유 관련으로 그 부분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런 건데, 다음 문제가 뭐냐면, 주가를 올릴 때는 항상 어느 정도의 매집 구간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시청자님 화면을 조금 주목을 해주세요. 화면 보시면 2014년 2월부터 현재 2014년 10월달까지 자, 약 8개월 동안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을 8개월 동안 매집이 들어가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목 자체를 크게 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매집 구간이 상당히 길게 펼치시죠. 그래서 뭐 2년, 3년 동안 되는데 오이솔루션은 이제 8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19,400원, 19,500원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맥점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같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1차적인 지지 권역이 형성이 되는 상황이고,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여기 오늘 갭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지지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냐 하면, 자, 이 자리 18,500원 자리 보이시죠? 18,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등 타이밍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집이 끝난다는 상황이 된다면, 자, 상단에 보이는 21,600원 자리까지는 1차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실적도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기간적인 부분 매집이 덜 된 차트다. 그렇게 조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에이블씨 우리 멘토님이 네. 35,500원에 팔아라 해서 안 팔고 있어도 홀락 다 내려갔습니다. 아하, 그러셨구나.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80%예. 40%요? 예. 네네. 요거 이상남 멘토님께서 얘기를 자주 하셨던 그런 네. 기억이 있는데요.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네. 아, 예, 어머니, 근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네네. 예, 뭐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예. 제가 어머님한테 도움을 되고자 그렇게 목표가를 예. 잡아드렸던 거지 네, 어머님 그래- 마음고생 시키려고 제가 그래서 목표가 지금- 잡아드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한 번 더 해본다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네, 그거는 저는 제가 상당히 어머니 그 말씀이 조금 아쉽네요. 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35,000원 단인데요. 오늘 네네. 어머니, 예. 자, 에이블 CNC는 제가 중국 쪽에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아니요, 국내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중국 쪽에. 국내 영향을 받는다 했죠? 예. 국내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중국 관련으로 있는 업체들은 다 빠지는 건데, 거기에 에이블 CNC가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군이고, 지금 코스닥이 4%, 그리고 코스피가 1% 넘게 빠졌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 뭐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 자체를 좀 더 고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을까,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똑같습니다. 기존 입장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35,500원. 그 자리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거라고 저는 아, 그렇게 네.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상담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문의를 해주셨나요? 예, 젠백스에 젠백스가 매수가가 얼마실까요? 26,000원에 26,000원이시고,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입니다. 몇 퍼센트요? 30%요. 30%요. 네, 선생님, 조금만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들립니다. 자, 젠백스를 혹시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살 때에 조금 빠지길래, 네. 그러면 이때까지 좀 좋았던 종목이 돼서 그냥, 제가 한스 바이오베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다시 구입했어요. 한스바이오메드 매도하신 다음에 사신 거예요? 아, 매도 안 하고요. 매도 안 하시고, 예. 추가적으로 젠백스를 매수하신 거구나. 예. 자, 한스바이오메드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젠백스 예.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굉장히 예전부터 지켜봤지만, 임상도 실패했던 기억이 있고, 그쵸? 예. 그리고 그 실패한 걸로 인해서 다른 이제 또 활로를 찾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뭐 의사들도 정말 많은 돈을 넣었다더라. 뭐 서울대고 뭐 어디고 의사들이 돈을 넣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막 들어왔었어요. 저한테도. 그러면서 꼭 매수해봐라. 이런 말이 막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게 작년이었어요. 하한가를 쪄만을 갑니다. 임상이 안 돼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젠백스는 너무 움직임 자체가요. 너무 다이나믹한 종목이에요, 선생님. 이게 올랐다 하면 그냥 내다 꽂는 것도 순식간이고, 사실 맞다간 이슈를 찾기도 좀 힘이 드는 종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그런 모멘텀 포인트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도 좀 보자면, 그나마 최근에 이제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이게 약간 멈춘 모습, 지수의 움직임 때문에 마땅히 조금 상승 모멘텀을 받기도 힘든 상황, 상승 쪽으로의 수급을 이끌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요, 네. 젠백스를 그냥 손절 처리하고, 예. 차라리 한스바이오메드 조정 시 더 매수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젠백스를 매도를 하고, 한스 바이오메드를 갖다가 더 매집할까요? 네, 그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릴게요. 예. 17,600원 전저점 포인트 7월에 있잖아요. 네. 여기 깨고 심하게 깨고 내려가면은 매도하셔야 돼요. 꼭. 저는 지금 18,000원대를 보고 지금 매도를 잡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비중을 절반 줄이신 다음에 차라리 한스바이오메드가 내려왔다 올라갈 때 맞춰서 그때 이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실 거예요. 종목으로 볼 때는. 예,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OCI입니다. 매도할까요? 5070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둘 다 의견은 XO입니다. 아마 거의 의견은 같은 의견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차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먼저 좀 말씀드려보자면, 자, 오늘도 빠지고 최근에 계속 빠집니다. OCI가 8월부터 해서요, 30% 이상 빠졌습니다. 종목이요. 엄청나게 밀렸거든요. 마땅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없어요. 오늘까지 한다면 14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14거래일이요. 거의 3주죠. 자, 그럼 OCI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언제부터? 그게 문제인 겁니다. 팔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보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높으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 언제부터 갈 것이냐? 3분기 아니고요. 4분기도 아닐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 그나마 좀 나올 거예요. 내년 1분기 되려나요? 근데 시장 관심이 아예 없어요. 중국 쪽에서 저가로 치고 들어오니까 답도 안 쏘고, 중국 쪽 기업들이 공급 열심히 해주다가 파탄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거 아니에요. 간간히 좀 버티고 있긴 한데 아직은 자국 내 수요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씩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 OCI가 어디로 갑니까? 폴리실버 가격이 좀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때는 아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일단 반등을 좀 준다면은 그나마 조금 매도해야 된다는 판단이고, 지금 상황에서 매도는 또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너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10% 더 빠져도 매수하신 가격 구간대에서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또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좋게 보진 않는다는 거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훈 멘토님 의견도 저랑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말씀 조금만 해주시죠. 네, 파셔야죠. 파셔야죠. 언제부터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들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게 OCI가 왜 제가 팔려고 말씀을 꾸준히 드립니까? 태양광 산업 자체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 경쟁력 자체가 너무나 밀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관세를 좀 더 매겨서라도 중국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가격을 올린다고 한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가격 경쟁이 아직까지 뒤처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품질적인 부분인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 보수 비용만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그러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가 중요한 거지 유지 보수가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싼 가격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좀 더 부가적인 베네핏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거는 추세가 이탈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단 권역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거래량 자체가 어때요? 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좀 더 빠지는 이 순간에도 불구하고 자, 거래량이 갑자기 또다시 튑니다. 투매가 나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투매가 나왔을 때는 이 투매를 돌파를 못하면 그때는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더욱더 많이 나오면서 더욱더 지금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요.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오늘이 과연 저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앞에 있는 이 구간, 이 가격권은 다시 한번 저항에 대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더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우리투자증권 매도할까요? 1131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 의견은요, 네, 매도입니다. 자, 증권주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 이후 9월 거의 말부터 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미 오를 만큼은 좀 올랐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나쁘진 않지만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고, 사실 7월 이후에 8월부터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긴 했어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11,700원대. 사실 좀 높았죠. 그리고 지금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전에 한참 전에 매수하신 건데 충분하게 손해 안 보시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리 안 하셨다. 지수가 빠짐에도. 자, 그럼 지금으로서 저는 일단 피하고 본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준다면 그 포인트를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땅히 지금 지수 상승 포인트를 찾기 힘듭니다. 매출 확대에 대한 포인트,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리 나쁜 편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되는 자리. 현재로서는요, 자리가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 포인트에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 외인들도요. 약간 어지럽죠? 그래서 일단 뺀 다음에 다시 기회가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들어가시던가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예, 예. 대유 에이텍 사도 될까요? 아, 대우에 때 사도 될까요? 예, 예. 자,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혹시 이상도 멘토님 상담 가능하실까요? 예, 뭐, 하겠습니다. 네, 이상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어머니 전화통화 가능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대회에 오늘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머님 뭐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만도 인수했다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잠깐 보니까 좀 산화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는데. 아, 예. 그래요? 예, 예.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부분이다, 그죠? 예, 예. 예, 이 대외혜택만 하다가 지금은 또다시 만도라는 기업을 품으면서 거기에 대한 기업의 가치가 바뀔 수 있는 사업의 다변화를 좀 더 추구하고 그리고 캐파가 좀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잡아와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격은 그러면 상승 추세 안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마음고생 안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맞죠? 아, 예. 자, 그러면 지금 5%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가격 권역을 보면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놓여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 뉴스가 언제 떴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0월 10일 날 떴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감하면서 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려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았고, 자, 그러면 10월 10일, 오늘 10월 13일이죠. 10월 10일 날은 그 전날 이 낙폭 자체는 인위적인 하락이었다. 그죠, 그러면? 예. 맞죠?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 추이가 어때요? 지금 아직까지 저항권 안에 놓이는 움직임입니다. 그럼 이 가격권으로 접근하기는 힘드시고, 다만 어떤 가격권으로 접근하시냐면, 제가 볼 때는요, 무조건 지금부터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으로 얘들이 언제까지 뺄 수 있냐면, 여기 가격대 하단에 11,500원대까지는 뺄 수 있어요. 예. 얘들의 평균 가격대가요, 지금 월봉 보시면, 자, 제가 요 1,500원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500원대에서 무한히 많은 저항과 지지 구간을 반복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차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평선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지금 연출이 됐는데, 과연 개인들이 없을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세력이었다면 옆으로 행보를 하기는 안 냅둡니다. 무조건 그 전에 크게 올렸겠죠. 그런데 왜 안 올렸겠습니까? 아직 매진 물량이 덜 됐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더 인식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냥 마음고생 안 하고 가기 위해서는 1,500원에서 1,550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조금 걸어 놓으세요. 지금 가격은 너무 높아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조금은 쫓아가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또 추격 매수하면 1,630원에 체결되는 겁니다. 내일 올라야지만 이익인데 내일 안 오르면 어떡하시겠어요? 맞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님 돈은 소중한 돈입니다. 제가 뭐 어머님한테 그 돈을 깎아먹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항상 안전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낮은 가격대에 조금 진입을 하세요. 예, 그렇게 조금 대응하세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들어가서 사게 되면 예. 올해 갖고 갈 경우에는 뭐 괜찮을까요? 길게 들고 가셔야 돼요. 예? 길게 들고 가셔야 돼요. 대위에이텍이 원래 휠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 휠이 어떤 휠이 있었냐면 소렌토라든지 요번에 카니발 새로 나왔잖아요. 아슬란고도 새로 나오죠.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이 들어가는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휠 베이스가 많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수장비 업종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이슈, 사업이 다각화됐다는 이슈만으로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수장비 업종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안 좋다, 그죠? 그러면 급한 우리가 높은 가격대보다는 밑에 낮은 가격대에서 보수적으로 조금 사시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 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라고 하는군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자, 어떤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까요? 아, 대한유아요. 대한유화. 네. 네, 대한유화를 어떻게 매수하고 계세요? 아, 79,000원에 15% 매수했는데요. 네네. 이게 매수가까지 올렸는지 아니면은 좀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는지 궁금했어요. 자, 8월에 매수하셨나요? 아, 네. 9월에. 네, 9월 달에 했어요. 네. 어떻게 딱 사자마자. 네, 그쯤에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자, 어머니 혹시 방송 자주 보세요? 예, 예. 자, 그럼 제가 맨날 왜 선 그리는 거 아시나요? 예, 봅니다. 근데 실수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머니 매수하신 구간은 어디죠? 고점 포인트네요. 예, 예. 어머니도 아시네요, 그쵸? 예. 매도해야 될 때 바로 매수하셨어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쵸.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 네, 맞죠. 근데 지금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죠? 차트상의 분위기는 매수 타이밍이죠? 예. 맞죠? 그럼 어머니께서 이거를 정리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조금 시장 분위기에서도 최근에 9월 말부터 10월까지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추가 매수를 더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파시는 게 아니고 더 사셔야 돼요. 네, 네. 말씀 드려볼게요. 자, 수급적인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조금 기관들의 매도에 의해서 8만원대부터 주저앉았어요. 예. 그런데 다시 또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그러니까 약간의 수급 고임이 최근에 발생한 건 사실인데 또 막 던지는 포인트는 최근에 또 안 보여요. 그러면 얘를 끌어내린 게 기관이고 끌어올린 것도 기관이거든요. 특히 외인들도 도와주긴 했어요. 확실하게 이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좀 잡힌다면은 상승 분위기를 탈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때만 기다리셨다가 보시는데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를 얼마 정도 해줘야 되냐. 한 5,000주에서 10,000주 이상의 조금 강한 물량이 한 2, 3일 지속될 때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예.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도 다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고 최근에 다시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았지만 이게 올 초에 2014년도 초에 85,000원대까지 87,000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라 다시 상승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보는 구간대는 요 밴드상으로 본다면은 상단 부분인 다음 포인트는 얼마까지? 한 82,000원까지는 무리가 없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한데 상승 좀 주면서 좀 기관들의 매수 흐름 잡히면 그때를 조금 이용해 보세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또다시 지수 움직임 때문에 조정받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 매수로 확실하게 좀 들어온 날 필요합니다. 외인이 같이 들어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보시고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라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을 해드릴까요? 네, CJ 오쇼핑. 자, CJ 쇼핑이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매수가는 얼마세요? 38만 1,000원에 매수했는데. 38만 1,000원에 네, 비중은요? 30%. 30%. 자, 이 종목은 우리 이상노 멘토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늘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에 교양이 철철 넘치십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종목은 왜 이렇게 못 고르셨어요? 아, 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 아우,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제가 네.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농담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CJ 오쇼핑이 이거를, 샀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샀을 때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 이건 제가 네. 권유받아서 산 거거든요. 아, 권유받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머님이 홈쇼핑 자주 보시나요? 홈쇼핑 채널? 네, 네. 네. 자주 보세요? 네. 아, 그러면 주문도 자주 하시겠네요? 네, 가끔 필요에 따라서 주문도 맞죠. 많이 하죠. 그 홈쇼핑 보시면 막 엄청 사고 싶어집니다. 맞죠? 막 네. 필요 없는 것도 막 사고 싶어지고. 네. 그러면 얘네들이 그런 분위기 자체는 언제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TV를 많이 보는 시간. 네. 그러면 여름보다는 또 겨울이 좀 더 낫겠다, 네, 그죠? 네. 자, 네.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겨울, 그러면 봄, 이럴 때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러면 계절적인 성수기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불황형 소비 패턴이에요. 자, 홈쇼핑주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주들, 그리고 전자결제주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 불황형 소비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주문 네. 건수는 많은데 계속 싼 거, 좀 더 싼 거, 그리고 10만 원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가격 권역을 선호를 합니다. 그 네. 말은 무슨 말이냐? 전체적으로 크게 커질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소비 회복이라는 트렌드가 나타나야 되지만 그 소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안 좋은 패턴이에요. 네, 네. 여기에 백화점주들은 잘 가는데 홈쇼핑 관련주는 못 간다. 그럼 빈익빈 부익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구나. 네. 부유층만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 증시 자체가 소비가 트렌드가 잡혀 있고 이런 홈쇼핑 관련주는 아니까 트렌드가 안 오고 있구나를 좀 더 네.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문제는 홈쇼핑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매깁니다. 네. 그래서 수수료를 매길 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CJ 홈쇼핑이나 다른 홈쇼핑주들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홈쇼핑 관련 채널이 너무나 많아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채널로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채널을 받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본다면 백화점주들이 아직까지 들썩거리는 이유는 여기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홈쇼핑 관주들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반등밖에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네. 계절적인 요인으로 반등은 나타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이 좀 더 보유를 해서 이익권역에서 팔아야지보다는 반등 났을 때 손실을 줄이고 가도록 하게 한다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그러니까 가격권역 한번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하단에 보시면요, 요 27만 원짜리, 예, 네. 요 가격권역이 지금 마지노선 자리입니다. 마지노선 자리고 반등 나타나면 언제까지 올라올 수 있냐면, 자, 어머니 요 자리 보세요. 자, 32만 원짜리 있죠. 네. 예, 32만 원짜리가 반등 나타났을 때 맥시멈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요렇게 네. 잡아놓고 조금 대응을 하세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입니다. 매도할까요? 8288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들 다 의견은 매도하지 말자입니다. 자, SK텔레콤이 오늘 시장에서 플러스권 움직여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 절대 팔면 안 되는 종목, 또 매수해야 되는 종목 가운데 한국전력과 SK텔레콤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 SK텔레콤이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매수가가 16만 원으로 딱 보이네요. 자, 잡으셨어요. 자, 작년에 배당 받고 조정 받았는데 다시 올라가고 올해 또 만약에 또 12월 달에 조정이 좀 나올 거란 판단으로 고민이 될 수가 있지만 또 단통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좀 고민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내 현재의 지수 흐름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배당이 적던 해외 대비해서 적던 말던 간에 어쨌든 3% 이상의 배당은 하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절대 버리지 않을 종목. 단통법으로 인해서 요금 인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리스크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은 고려하기 이른 시점이다. 계속 어찌됐든 간에 현재는 단통법과 휴대폰의 판매 흐름은 지켜봐야 되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배당 이슈와 실적 이슈가 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악재보단 호재가 좀 더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급한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올해도 한번 배당 받아보신 이후에 한번 그 이후에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저희가 공개 방송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전에는 이상동 멘토님께서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 계시고요. 저는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원익 IPS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